고질적 논질환 치료 자가치유편 제가 쓴 책을 중심으로 녹내장에 좋은 지압, 마사지,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마사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압법, 눈 주변에 저번에 마사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눈 주변에 이제 바깥쪽 여기서 찬죽이라는 혈자리에서부터 동자력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하정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바깥쪽 마사지, 안쪽 마사지 하는 요령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지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에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인쇄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17개의 혈자리가 눈 안쪽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사지를 해서 눈에 좋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혈자리가 갖고 있는 효능들이 책에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침과학 책에 적혀져 있는 효능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에 다 침을 놓는 자리예요. 침을 놓고 경험상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이렇게 밝혀진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같이 지압법과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마사지는 주먹을 쥐고 여기서 찬죽에서 바깥쪽 여기 동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원을 그리듯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쪽 마사지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 이 구부러진 부위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혈을 뽑으라면 지압 정명혈 상방 0.2cm 부위에 상정명을 주먹을 쥐고 고개를 숙이고 지압을 하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개의 혈자리에 대해서 지압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압하는 요령은 주먹을 쥐고 지압을 이렇게 하는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눈을 향해 누르면 안 됩니다. 눈은 굉장히 예민한 부위니까 위에 부위를 누를 때는 지압은 요거 가지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펴서 위를 누를 때는 고개를 숙이고 여기서 위를 향해서 눈을 향해서 들어가서 위로, 그다음에 밑에를 누를 때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는 엄지손가락, 이거는 두 번째 손가락 밑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하나하나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1번에 해당되는 자리가 찬죽이라는 자리입니다. 눈 안쪽, 눈썹 안쪽에 있는 혈자리. 찬죽은 혈의 성질이 방광경락으로 작용하여 경락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 있는 혈자리가 내부 장기와 함께 버스 노선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노선을 경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내부 장기에 방광과 그 기운이 연결된다고 해서 그것을 방광경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를 침을 놨는데 그것이 여기에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방광 쪽, 내부 장기인 방광 쪽에 기운이 작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눈에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초자체 혼탁, 비문증, 두통, 근시, 눈물이 흐름, 눈썹머리가 아플 때, 또 눈이 충혈될 때, 자고 나면 눈이 부을 때, 또 눈이 어지러울 때, 눈동자의 피로, 눈동자가 피로하다 그러면 찬죽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눌러줘. 막 세게 누르지 말고요. 고개를 숙여서 부드럽게 여기 눈썹 안쪽 혈자리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천응혈은 내가 아픈 부위가 천응혈이라고 그래요. 또는 아시혈이라고 그래요. 아 거기 아파. 우리 어깨 아프면 아픈 데를 누르잖아요. 눈동자 부위가 어디가 뻑뻑하고 아프다 그러면 그 부위를 눌러주는 거예요. 혈자리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곳, 그것을 눌러주는데, 여기서 천응혈은 여기서 찬죽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온 자리가 2번 혈이 천응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죽 약간 밑에 혈자리. 이건 특효로 눈동자가 피로하고 눈이 침침하며 시력이 잘 나오지 않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치료합니다. 2번. 그다음에 3번 혈은 제가 아까 상정명이라고 그랬는데, 상정명 여기서 정명이라는 혈자리에서 0.2cm 위에 부위, 이걸 상정명이라고 그러는데,
상정명은 특효혈. 특효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정해진 혈자리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경험상 특효가 있었던 혈자리. 그걸 특효혈이라고 그래요. 아, 특효가 있다. 이런 증상에. 아까 천홍열도 특효혈입니다. 상정명은 특효혈로 시신경 위축. 시신경이 위축돼 가는 거. 이거 다리가 삐쩍 말라가듯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위축. 그 순환이 제 기능을 잃어가는 거. 그다음에 각막 백반, 또 사시, 눈물이 흐르는 증상, 또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 장애. 우리가 이제 시력이라는 것은 망막에 정시로 딱 맺혀야 되는데 너무 당겨져서 맺히거나 너무 멀리서 맺히거나 당겨서 맺혀지는 것을 초점이 당겨서 맺혀지는 것을 근시, 아주 당겨지는 것을 고도근시, 망막보다 더 멀리서 맺혀지는 것을 원시라고 그럽니다. 그건 굴절 이상, 굴절이 이상으로 인한 시력 장애를 상정명이 치료한다 보시면 됩니다. 정명은 눈에 관계는 혈자리 가운데 가장 으뜸인 혈자리가 정명혈인데 혈의 성질이 방광경락으로 작용해서, 방광경락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다 자극을 줬는데 방광, 내부장기인 방광과 서로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혈자리로서 결막염, 근시, 원시, 난시, 근시, 원시, 난시, 또 외추로 눈이 돌아가는 외사시, 우리가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외사시, 또 밤에 잘 안 보이는 야맹증,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망막염, 녹내장, 경증의 백내장, 우리 수정체 혼탁이 가볍게 온 경우, 또 각막 백반, 각막에 흰 것이 낀 경우, 익상편, 이 안에서 이렇게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경우, 눈동자를 자꾸 가려가는 증상, 이 이물질들이 퇴적돼가면서 익상편, 날개 모양으로 눈을 가려가는 것, 또 눈물이 자꾸 흐르는 증상. 연세든 분들이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요. 뭐 눈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나요. 밥만 먹으면 눈물이 나요. 이런 경우에 이 정명혈을 주먹쥐고 이렇게 자주 지압하라고 합니다. 10초에서 20초. 눈물은 여기서 나와서 눈물 구멍으로 들어가서 코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눈물 구멍에서 맥혀버리면 눈물이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힌 혈자리에 주먹을 쥐고 정명혈을 지압을 이렇게 해주면, 지압을 하거나 침을 맞으면 혈관이 뻥 뚫려요. 눈물 구멍이 뻥 뚫리니까 눈물이 쏙 흡수가 되죠. 그런 것들을 자주 해주면 연세 들어서 눈물이 나거나 눈물이 자꾸 밖으로 흐르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정명. 이 하정명은 여기 5번에 해당되는 위치인데, 5번에 해당되는 위치는 정명에서 0.2cm 정도 밑에. 눈 또 특효혈이에요. 특효. 우리가 딱 정해진 혈자리가 아니라 경험상 알게 된 특효가 있는 혈자리. 그래서 하정명은 시신경 위축, 각막에 백반, 각막에 흰 것이 낀 경우, 또 사시, 눈물 흐름, 굴절 이상으로는 시력장애. 그러니까 시력 개선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건명형. 그 다음에 건명은 여기서 6번에 해당되는 혈자리인데 6번. 망막염, 망막색소 변성증. 망막색소 변성증을 다 선천성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선천성은 이제 20대 초반에 야맹증이 먼저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제 망막색소 변성돼가는 증상들, 시신경 위축이라든가 협착이라든가 이런 게 성상들이 같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20대 후반에 나타나는 경우는 후천성으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천성으로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망막으로 인한 혈류 공급들이 장애가 오는데, 한방에서 노폐물의 가장 큰 원인은 어혈, 담음, 수독 이렇게 봅니다. 어혈은 피가 탁하고 피가 안 좋은 경우, 우리가 외부에서 손상이 오거나 교통사고 오거나 외상이 오거나 어디 얻어맞거나 그래서 생기는 것을 어혈이라고 그러는데, 얻어맞지 않아도 내부에서 생기는 어혈, 멍든 피가 생겨요. 그건 간에서 해독 기능을 잘 시켜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해독이 안 된 피들이 자꾸 엉기게 되는 현상,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어혈의 원인이 되고, 위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가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안 된 찌꺼기들이 쌓이면 담이 생기고, 담이 쌓여서 담적이 되고, 담적들은 노폐물로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망막색소 변성증 원인이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독이라고 해서, 신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정수기의 역할,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필터가 좁아지고 막히게 되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칼슘이라든가 뭐 멸치뼈라든가 뭐 이런 딱딱한 것들을 여과를 잘 못 시키는 거죠. 소금 이런 걸 여과를 못 시키, 신장균을 잃어가는 거. 그래서 물이 정수기가 안 되니까 정수기가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피가 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독이 생겨버린 것을 수독이라고 합니다. 수독으로 인해서 눈에 붓고 독소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큰 눈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어열, 담음, 담적, 그다음에 수독, 큰 노폐물, 대사장애로 인한 찌꺼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후천성 망막색소 변성증의 원인이 되는데 그 증상 개선에 좋은 혈자리가 6번 건명혈이라 보시면 됩니다. 건명. 또 건명혈은 망막염, 망막색소 변성증, 시신경 위축, 사시, 눈왕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눈 밑에 7번에 해당되는 혈자리는 건명1이라는 혈자리로 이 혈도 특효혈로 각막 궤양, 각막이 이렇게 궤양이 생기거나 각막의 혼탁, 각막이 뿌옇게 혼탁이 오거나 각막의 운해로 각막에 구름 낀 듯이 눈동자 각막을 가리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건명1혈이 도움이 됩니다. 건명1혈 7번, 8번 승흡혈 밑에 여기가 승흡이라고 합니다. 승흡. 아까 건명1혈은 여기고 승흡은 여기 눈동자 정 가운데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간 자리. 눈동자 정면을 바라봤을 때 눈동자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승흡. 승흡은 혈의 성질이 위장경락으로 작용하여 위장경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위장 기능이 이렇게 쭉 해서 젖꼭지를 통해서 쭉 해서 눈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침을 놨지만 위장 쪽과 연관이 된다고. 그 얘기는 위장이 안 좋으면 담적이 생겨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생기는 여기가 눈밑이 시꺼멓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콩팥이 여과 기능을 못해서 수독, 물이 탁해지고 독소가 쌓이면 시꺼매야 돼요. 우리가 밤을 며칠 샌다든가 과로한 일을 밤새서 한다든가 그러면 눈밑이 검해졌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문에 스태미너,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생기고요. 아까 얘기한 담적, 위장에서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여기가 담이 쌓이게 되면 눈밑이 시꺼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과 연관이 되는 게 혈자리다. 위장경락으로 작용하며 근시, 원시, 난시, 뇌사시, 눈 안이 눈이 내 쪽으로 틀어지는 증상. 또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인다.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각막염, 망막색소 변성증. 망막색소 변성증에 여기가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적어놨죠. 승흡혈이.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고 아픔. 여기는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유전성 질환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혈자리들이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혈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망막색소 변성증. 그 다음에 눈이 충혈되고 아픔, 눈물이 흐름, 눈 떨림, 눈이 시룩시룩 떨리는 눈빛이 경련이 나는 경우를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건명이 9번은 여기에 있는 혈자리가 9번입니다. 여기 정명혈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0.2, 3cm 정도. 그래서 건명이는 특효혈, 이것도 특효혈로 망막 맥락막염, 시신경 위축, 각막 혼탁, 각막에 백반이 생기는 거, 눈왕염, 눈물구멍에 염증이 생기는 눈왕염을 치료하고요. 10번 구후, 10번은 이제 구후, 이건 굉장히 유명한 혈자리거든요. 10번은 구후혈이라는 것은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쓰는 자리고 또 효과가 좋은 혈자리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기 4분의 3 정도 정명 승흡과 여기 바깥쪽 여기서 이쪽에 구후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10번이라고 적어놨죠. 10번이 여기 바깥쪽 혈자리다 보입니다. 이쪽 이런 특효혈로서 근시, 내사시, 이 사시가 안쪽으로 틀어진 경우 시신경염, 녹내장, 시신경 위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막색소 변성증, 소자체 혼탁, 유리체 혼탁, 뭐가 날아다니는 증상, 비문증이 보이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건명3은 11번 건명3 여기서 구후에서 바깥쪽으로 건명3혈은
시신경 위축 사시를 치료하고요. 시신경 위축 사시를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동자료. 이거 아까 얘기할 때 마사지 여기서 종명이에서 시작한 혈자리가 마사지의 시작점이 여기 상정명이라고 그러면 종점이 동자료라고 그랬죠. 동자료는 여기 이쪽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12번 눈가 바깥쪽을 동자. 눈동자 바깥에 있는 혈자리. 그래서 동자료라고 그래요. 동자. 눈동자 바깥에 있는 혈자리. 는 혈의 성질이 담경락으로 작용한다. 담경락이라는 얘기는 쓸개 기능과 그 동자료가 노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침을 딱 놓으면 쓸개로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는 거꾸로 쓸개 이상이 있으면 이쪽 동자료 쪽에 이 반응이 나타난다. 혈이라는 것은 진단점이자 치료점입니다. 그 혈이 아파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혈은 굉장히 아프네. 왜 이 혈만 아플까요? 다른 데는 눌러서 별로 안 아픈데 여기를 지압하니까 여기 굉장히 아파. 그러면 그 혈자리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제 기능을 잃었을 때 누르면 아픕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어떻게 혈자리를 찾아내고 어떻게 지압하고 그러나 눌러서 가장 아픈 부위를 만지면 이상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그 누르면 많이 아픈 겁니다. 몸에서는 아프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나타나는 혈자리가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혈이다 보면 됩니다. 근데 혈은 경락이라고 내장에 해당되는 장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고 침몰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암침법입니다. 사암 선생이 우리 옛날 분들은 이런 그 돌을 많이 닦고 이런 내적인 수련을 많이 해서 외적인 기운과 내적인 내부 장기를 관찰하고 연관시키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우는 아까 동자료는 담경락으로 작용하며 쓸개경락으로 작용하며 두통, 각막염, 또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굴절이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생기면 막막에 정점이 안 생기니까 그 시력이 장애가 오겠죠. 또 야맹증, 시신경 위축을 치료하고요. 외명은 13번혈. 외명은 여기서 동자료에서 위에 있는 혈. 외명혈은 특효열로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각막에 흰색의 반점이 생긴 시신경 위축을 치료하고요. 증명일은 14번 혈인데 14번 그 위에가 증명이라고 합니다. 증명은 특효열로 각막 원탁,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장애를 치료하고요. 상명은 15번. 15번은 여기 위에는 15번. 상명, 여기가 상명이라고 그래요. 상명. 그러니까 승호과 위에 반대편. 아까 누를 때는 위에서 이렇게 누르라고 그랬죠. 이렇게 누르고 아래는 손가락으로 아래로. 여긴 위로. 하나로 누르거나 합쳐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누르는다 보시면 됩니다. 상명혈은 아까 승호 위쪽. 여기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특효열로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근심, 원심, 난시, 시력장애, 각막에 흰 반점이 생긴 시신경 위축을 치료하고요. 증명일은 16번 여기가 아까 상명이면 이쪽 증명일은 특효열로 각막 혼탁, 굴절 이상 유래난 시력장애를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명사는 쭉 돌아서 이제 17번 이쪽이 건명사는 녹내장, 굴절 이상, 경도의 백내장, 가벼운 정도의 수종체 혼탁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이렇게 쭉 혈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혈자리들을 자주 지압을 해주고 아래를 지압을 해주면 눈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